이번 시간에는 176쪽 창의사고력 키움터 첫 번째 문제인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반원이 아니라 이게 뭐 초생달 모양이죠. 초생달 모양의 1번 넓이와 2번 넓이를 더한 것은 과연 어떤 넓이와 같은지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변의 길이에 대한 문자를 잡을 때는 이 점에 마주보는 편에 이 점에 그 영문자를 썼던 거에 소문자 있죠?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소문자 이렇게. 변의 길이를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1번의 넓이를 구하려면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서 이 부분 있죠? 빗금친 넓이를 빼면 1번의 넓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2번의 넓이는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서 요 빗금친 요만큼의 부분을 빼면 역시 얻을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1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니까 반지름은 2분의 C죠. 자, 우리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여기서 이제 빼요. 빗금친 부분을 빼는데 빗금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썼죠 이미. 동그라미 2번으로 3번으로 합시다. 동그라미 3번. 여기는 동그라미 4번이라 해볼게요. 여기서 동그라미 3번의 넓이를 빼면 1번의 넓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의 넓이는 어떻게 얻냐면 자, 반지름이 지금 지름이 b니까 반지름은 2분의 b죠. 2분의 b의 제곱 파이에서 4번의 넓이를 빼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번의 넓이 합과 같은 도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두 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의 넓이 합은 뭐랑 같냐면 이거 계산할게요. 그냥 4분의 c제곱 파이 더하기 4분의 b제곱 파이 빼기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단원이 피타고라스 단원인 만큼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문제는 모두 다 소문자 C가 빗변이었던 반면 이 문제는 소문자 A가 빗변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B제곱과 C제곱을 더한 게 A제곱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요거 이용해서 한번 밑에 식을 A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공통인수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를 묶어서 앞으로 빼버리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남으니까 그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A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4분의 파이 A를 먼저 쓸게요. A제곱 파이 4분의 A제곱 파이 빼기 동그라미 3번 더하기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4분의 A제곱 파이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요 놈이 어떤 놈이냐 라면 요 놈은 2분의 A를 제곱한 거에 파이를 붙인 거예요. 자, 요 놈이 뭘까요 과연? 그쵸, 이 놈이 뭐냐면 바로 지름을 A로 하는 요 전체 큰원 반원의 넓이에요. 반지름이 2분의 A죠. 즉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름이 A인 저런 반원에서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뺀 값이 뭐랑 같냐면 쭉 와보면 뭐랑 같았냐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합과 같았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랑 같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다. 그래서 왜냐면요 다시 봐보세요. 자, 이게 뭐였냐면 요 반원 파란색으로 지금 빗금치는 요 반원의 넓이였는데 거기서 요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요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의 영역을 뺐으니까 남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 ABC의 넓이만 남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1번과 2번의 넓이 합과 뭐랑 똑같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한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자, 2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학교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매년 수능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같은 상황과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도형을 우리는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점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같은 모양들이 반복이 돼요. 크기만 작아질 뿐. 반복이 될 때 이제 1번, 2번, 3번 물음을 보면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비를 구해라.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여섯 번째로 그려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사실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2번과 3번을 손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 정사각형을 계속 그리거든요. 정사각형. 근데 정사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에요. 닮음. 그러면 다 닮음이니까 닮음비가 있겠죠. 닮음비라는 거는 두 도형에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를 닮음비라고 우린 얘기해요. 그럼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이 다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한 변의 길이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사각형은 모든 세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의 비라는 거는 다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로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뭘 구하는 거냐면 닮은비를 구하라고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닮은비를 구하는 건데, 이제 한 변의 길이의 비라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닮은비를 구하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닮은비는 꼭 한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닮은비는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비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변의 길이비가 한 변의 길이비만 닮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의 비도 닮은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의 비도 닮은비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비만 구하면 우린 끝난다 라는 문제. 왜냐면 한 변의 길이비는 여기서 닮은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닮은비라는 거는 또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한 변의 길이비를 구하지 않고 대응하는 선분의 비끼리 구해도 상관은 없다. 자,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비를 한 변의 길이비로 구해 볼게요. 자, 보면 일단 주어진 게 없네. 길이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 A, 여기 A. 물론 분수가 좀 나올 각오는 좀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성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무게중심의 성질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무게중심은 어떻게 약속하냐면 세 중선의 교점으로 약속을 해요. 중선이란 건 뭐냐면 마주보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중점,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정삼각형은 다 세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모든 길이들이 다 똑같겠죠. 요게 무게중심이에요. 보통 G라고 표시를 하죠. 무게중심은 좋은 성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2대1, 2대1, 2대1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동그라미 6번의 넓이들이 모두 같은 거.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더불어 정삼각형에서 무게중심과 외심과 내심은 모두 일치했어요. 정삼각형에서만 그랬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불어 확장하면 우리가 중3 올라와서 얼마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2분의 루트 3a가 정삼각형의 높이였죠. 여기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a. 자,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들은 특수각 이용한 삼각비 계산해보면 60도, 90도, 30도라서 그래요. 자, 넓이는 뭐였냐면 그렇죠.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에요. 이건 진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이게 진짜 반드시 외워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외워주세요. 꼭. 자, 그럼 볼게요. 보니까 이 무게중심 G는 중선의 교점인데
중선이란 거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중선을 긋는 순간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이예요. 높이가 아까 우리 구했죠. 뭐였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a였죠.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그런데 이게 무게중심이 g가 2대1로 내분하는 2대1로 나누는 점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a를 2대1로 나누는 그런 2에 해당되는 길이를 또 따로 구해줘야겠죠. 그 길이가 뭐냐면 삼각형 AGD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AGD 한 변의 길이, 즉 선분 AG의 길이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a에다가 2대1로 나눴으니까 3개 중에 2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3분의 루트 3a.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자, 따라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삼각형은 a였고 한 변의 길이가, 두 번째 정삼각형은 3분의 루트 3a였어요. 3분의 루트 3a. 따라서 한 변의 길이의 b는 aa 약분하고 3을 곱할게요. 그러면 3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했고 2번과 3번은 사실 얘를 반복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삼각형을 a라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a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의 이 길이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세 번째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분의 루트 3 b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 a에서 3분의 루트 3 a가 됐으면 똑같은 과정이니까 3분의 루트 3 b가 되겠죠. 근데 사실 b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3분의 루트 3 a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게 b였잖아요. 이 앞에서 여기서 b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입하면 결국에는 3분의 1 a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따라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길이 b는 a 대 3분의 1 a, 즉 a로 약분하고 3을 곱하면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될까요? 예. 그럼 이걸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이거를 그냥 크기를 좀 그리기가 좀 이렇게 애매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은 3분의 루트 3a가 됐고 세 번째 삼각형은 3분의 루트 3, 잘 보면 요 3분의 루트 3이 두 번 나와요. 요거의 제곱 a가 돼요. 세 번째인 경우엔. 그럼 네 번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제곱 a. 다섯 번째는 4제곱 a. 여섯 번째는 5제곱 a. 자, 그럼 규칙이 보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이 a, 여섯 번째 길이는 3분의 루트 3, 5제곱에 a. 자, a 약분하면 1대, 자, 3의 5제곱분의 루트 3을 5번 곱하면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러면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양변에 3의 세제곱 27을 곱하면 27대 루트 3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보충심화 문제 심화 피타고라스 단원에서 보충심화의 심화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